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예, 매주 목요일날 하나씩 올리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수요일 날 녹음하는데요. 지금 네. 거짓말을 못하니까 내일은 일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료는 이번 주에 나온 건데 뭐 마치 이게 업종 이 업종을 지금 좋으니까 무조건 사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번 주에 좀 자료 발간되고 좀 공부할 만한 내용 있는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이 오늘 힘들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목이 매. 목이 왜 이제 컨디션이 장이 안 좋아서 그러나. 그럴 수도요. 하여튼 오늘 아침에 난리였어요. 막 전화 오고 뭐 그냥 지구가 망할 것처럼들 난리신데. 그래서 뭐 저희들 스탠스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스탠스인데 하여튼 오늘 근데 문득 또 든 생각이 제가 미국의 물가가 높게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 뭐 하여튼 임대료 같은 것도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숙박비 같은 게 엄청 올랐더라고요. 사람들이 호텔 같은 데 많이 가는 거겠죠. 그리고 하여튼 리오프닝 관련된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왔길래 사실 화장품 전체에 대해서는 뉴트럴, 중립 의견인데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하면 요새는 트라우마처럼 그냥 중국 관련되면 무조건 안 좋다 이게 있는데 뭐 종목 중에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프로야도 있고 중국 기업이 있고 우리나라 기업인데 하여튼 탈중국 기업인 아이패밀리 SC 네. 뭐 이런 회사도 있고 네. 하여튼 잘 들어보시면 종목도 있고 내용도 흥미로운 것 같아서 네. 오늘 한번 녹음을 했으면 하는 거고 제목은 이제 알겠어요. 나노뷰티가 이제 굉장히 세분화됐다 뭐 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쭉 한번 들어보면서 저도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먼저 저희가 이 자료로 지금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국콜마이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아이패밀리 SC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알아서 하시면 이제 제가 넘겨드는 거?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90년대의 텔레비전 편성표고 오른쪽이 지금 저희가 TV에서 볼 수 있는 채널 개수입니다. 90년대 5개밖에 없었던 게 지금은 수백 개에 달하고 있고 제가 유튜브 앱을 켰을 때 저랑 전무님이 유튜브 앱 켰을 때랑 첫 화면에 보이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그처럼 지금 개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보고 있는 그리고 노출되어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는 과거처럼 그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을 대량으로 많이 생산해서 최대한 많은 유통 채널에 까는 게 그런 전략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 지금 이 시각에도 저의 데이터는 플랫폼들한테 쌓이고 있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 딥하게 진행이 되면은 저희는 이런 트렌드는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4번, 5번에 보시는 게 보시면 축이 똑같거든요. 일부러 똑같게 해놨어요. 패션 버티컬 이커머스, 그러니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 이쪽 거래액이랑 그리고 각 기성 제품들, 기성 브랜드들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의 온라인몰하고 이제 규모 차이가 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이번 상반기 때 8%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근데 아무래 LG 둘 다 4%대 증가를 했고 이거는 면세점 싹 발라내고 진짜 순수 국내 성장률만 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중국은 묻어있지 않은 실적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반면에 클리오나 아이패밀리 SC처럼 H&B 스토어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들 성장세는 두 자릿수 기록을 했다.
그래서 여기 IPM 레시는 엄청 성장했네 진짜.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좀 뭐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 지금 시장이 바뀌어져 있는 이 퍼즐에 브랜드 업체들의 퍼즐이 끼워 맞춰지지가 않는 그런 지금 어긋난 누가 잘했다기보다는 이제 시장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은 국면이고 그게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좀 긴 호흡에서 화장품 업종을 뭐 더 나아가서 여러 소비재 업종을 보실 때 좀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 네. 제가 최근에 콩까지 이러고 너한테 최악이래. 몸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 뭐 사야 되냐 물어보면 내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최근에 뭐 다들 얘기하는 게 수출 관련주들은 중에서는 뭐 자동차 같은 것, 조선 이런 네. 것들 얘기하겠지만 의외로 내수들이 좋은 것 같아서 네. 특히 저번에 오리나 연구원이 얘기해줬던 신세계 같은 거, 네. PBR로 같은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면세점만 열리면 확 좋아질 것 같은 네. 거. 의외로 최근에 경고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쪽은 그런데 화장품을 딱 왔더니 이 말은 결국 아모레나 LG생거는 별로다 이 얘기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백화점의 나머지 내수는 리오프닝 되면서 좋아지는 게 확 보이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커버를 갖다 이거 한번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투어 같은 것들도 그냥 뜬금없거든 요즘 좀 비질 막 그런 것들. 근데 이제 화장품을 딱 얘기하면 아모레나 LG생건이 중국발 익스포저 때문에 중국에 관련된 주식이다 보니까 이건 마치 뭐 어떤 번외 종목처럼 돼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맞아? 네. 뭐 중국 애들은 이렇게 잘 안 쓸 것 같아. 국내 시장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야. 미국에 많이 갖다 못 파나 아모레나 LG생건. 그런 내용을 여기 다 이제 들어가 그래, 있죠. 알았어. 그게 단계별로. 이게 안 되나? 그게.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브랜드 업체들이 좋아지고 예전에 에어쿠션 나오면서 업종이 붐이 일었던 것처럼 에어쿠션이 뭐예요? 그 아무래 그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나도 이거 자료 봤는데 이게 네, 원래 다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만 있었어. 원래 이게 2008년에 에어쿠션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예, 하는 거 그죠 아니야? 그죠 어. 나왔고 그게 그 전에 없었어요? 이게 엄청 히트 상품이었죠. 그 전에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게? 이런 그래? 제품이.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발명까지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연구 개발 능력을 입증했던 그런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였고 저희도 항상 탐방 가면은 물어보는데 뭐 다음에 뭐 에어쿠션 다음에 뭐 없나요? 물어보고 세미나 가도 펀드 매니저들이 요새는 뭐 에어쿠션 다음으로 히트 제품 같은 거 없나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화장품 그 산업 호황을 대표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1억 개가 팔렸었고 전 세계 누적으로 뭐 한 7년 만에 그리고 다들 이제 이런 게 새로 나왔다고 하니까 한 번씩 사보는 거죠. 그래서 2008년 출시 이후에 뭐 수년간 홈쇼핑 히트 상품의 상위권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롱런하는 그런 스테디셀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뭐 나온 게 없어요. 특히 이제 2008년이라 하면 벌써 14년 전이기 때문에 왜 안 나오고 있을까? 그 이유를 저희는 이 브랜드가 급증하면서 히트 주기가 초단기로 단축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롱런하는 제품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은 뭐 우리나라 업체들 워낙에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뭐 글로벌 탑3 ODM 회사로 한국콜마, 코스맥스, 인터코스, 이텔리에 이렇게 세 개를 꼽고 있는 만큼 훨씬 좋고 그리고 뭐 한류가 덜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BTS, 블랙핑크, 뭐 어제 오징어 게임까지 난리인데 근데 이제 그런 제품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신제품 주기가 단축이 되고 이 뜨고 지는 게 너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빨리빨리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되었다라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2번에 이게 95년도에 매일경제 기사인데 화장품 이제 신제품 주기가 1년으로 단축이 됐다. 95년. 네. 95년. 80년대만 해도 이게 3년이었는데 근데 요새는 뭐 6개월 뭐 몇 개월 반짝하고 없어지는 제품들도 많고 그리고 브랜드를 판매하는 것도
예전에는 이게 뭐 아모레 거다, LG 거다 이렇게 대기업 거야지만 좀 믿고 사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 그림 14번에 화해 같은 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화장품을 검색하면은 이게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또 뭐 나쁜 성분들은 몇 개나 들었는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살 수가 있다 보니까 단순히 브랜드에 의지해서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이제 적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판매 형태로 봤을 때에도 그림 13번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 점포가 유통할 수 있는 주요 채널이었지만 이제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소비자한테 바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형태도 가능해졌다 보니까 과거보다 진출하기가 굉장히 쉬워진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브랜드 개수이고요. 그림 16번에 보시는 것처럼 27,000개의 브랜드가 한국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거는 거의 2년 만에 2배가 뛴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게 늘어나기도 했겠지만은 어쨌든 과거 대비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 저희가 우리나라 유통기한 시즌 2로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오늘 스타일란다의 흥망이 없었죠. 흥 해서 어떻게 6천억에 잘 팔고 나왔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김소희 대표가 2008년에 처음 화장품을 런칭을 하면서 이제 ODM 업체를 찾아가서 이제 화장품 만들고 싶다라고 했더니 깜짝 놀랐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화장품은 대기업이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다 보니까 개인이 이제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27,000개라는 숫자가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를 방증을 한다. 이렇게 공장은 보고 단지 있습니다. 돌리고 이제 마케팅하고 그쵸. 인플루언서들이 그죠. 이렇게 막 차리고 뭐 이거죠. 공장도 필요 없고 그리고 마케팅도 과거에 TV나 라디오, 신문 이런 거 없이 그냥 인플루언서 통해서 하면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증명하는 사례가 가희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김고은이가 맨날 그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가위가 뭐냐 그래서 보겠을 때 그래서 저도 세미나 다니면서 놀랬던 게 보통 이제 화장품 세미나를 가면 남자분들이 브랜드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가히 다 아시더라고요. 워낙 많이 나 PPL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으면 광고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놀란 게 여기 그림 22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출액이 급증을 했어요. 갑자기 2021년도에. 그래서 그림 19번에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몇백 개 되는데 그 중에 매출액 증가율 상위 10개 업체를 지금 순위를 매긴 건데 1등이 이 가이라는 브랜드 운영하는 코리아 테크고요. 여기가 원래 리파라고 그 이영애 씨가 광고하던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얼굴 문지르는 기계 같은 거 있거든요. 동그란 거.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팔다가 이제 반일 그 노재팬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하락했다가 이제 가위로 완전히 올라섰다고. 야, 이분 누군지 대단하네. 대단하시죠. 이분 뭐 인터뷰 한 것도 있더라고 대표님. 근데 반면에 이런 이니스프리 같은 브랜드 매출액이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원 브랜드 샵이. 그러니까 완전히 비교가 되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등 매출액 증가율 2등한 와이어트라는 회사는 닥터포 헤어라고 샴푸 현빈이 광고한데 올리브영에서 많이 팔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언오브 뭐 트리트먼트 이거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것도 보시면 전체 판매량 중에서 지금 5등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브랜드들 되게 많아졌다라는 게 IM 샴푸라는 건 어디 거예요? IM이요? 아니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여자 가수 있는데 누구죠? IM 샴푸라고 광고하던데 갑자기 누구지? 있어 그 하여튼 갑자기 이름이 생각. 비비? 비비 맞아. 모르겠네요. IM 샴푸라고 선지하던데.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구나. 예. 네, 많아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가능케 하는 게 결국에 이제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같은 업체들이 여기 보시면 플래닛 147이라고 작년 4월 달에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오픈하면서 개인들이나 그 아예 좀 뭐 이종업계 그런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을 해놓은 거고 코스맥스 플러스 이 사이트 가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뭐 화장품 제형부터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고 싶은지 하나하나 커스텀 해가지고 이제 상담 요청하면은 뭐 견적 내고 해서 브랜드 런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두 업체 모두 건강기능식품 제조 계열사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건기식 뭐 브랜드 예를 들어 뭐 콜라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또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근데 있습니다. 질문 이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LG 아모레가 안 되면 콜마가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같이 잘 안 되던데. 다 업종에서 그러니까 중국 이것도 중국에 많이 진출하고 그랬잖아요. 중국에도 이제 진출을 했고 한데 일단은 화장품 업종이 아무리 LG가 못 가면 얘들이 다 힘을 같이 못 쓰는 말대로 하면 아모레 LG가 갖고 있던 시장을 다른 뭐 중소업체들이 잠식해 갔다. 네.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 애들이 생산 라인은 주로 이런 데서 이런 한다. 데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되면 사실 립스틱부터 칠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아닌가? 그때 칠하죠. 그러니까 저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헷갈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수주가 좋다고 그래서 여행주도 말했더니 잘 먹히고, 네. 그리고 뭐 백화점도 오리나 연구원 덕분에 뭐 신세계 같은 거 잘 먹히고, 네. 음식 다 괜찮은데 네. 유독 화장품만 화장을 안 할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콜마. 아 그래? 네.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아니 브랜드가 안 좋은 건 너무 명확하거든요. 근데 ODM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맥스는 이제 중국이 또 비중이 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예외로. 네, 콜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숫자가 나와주는 구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코스맥스는 특히 이제 미국 법인 정리를 또 하고 있는 게 있어갖고 그냥 미국 법인이 커져야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오히려. 코스맥스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오하이오의 법인이 있었는데 사실 오하이오는 굉장히 시골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 가봤어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네.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공장을 운영했었던 게 약간은 미국 사업의 패착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들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약간은 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플랫폼들이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에서 카페24 같은 느낌? 그러니까 개인이 나도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치. 개인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는 팔리려면은 왜냐면 수요인 취향도 되게 세분화되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도 브랜드 개수가 많으니까 세분화되고 있고 이게 다 맞아 떨어지려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예 럭셔리 제품이거나 진짜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런 명품이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이걸 발랐는데 하루 만에 막 기미가 다 없어져. 막 기능이 너무 좋아. 이거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너무 싸다. 막 1,000원짜리 로션인데 막 바르면 너무 촉촉해.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선택받기 어렵다. 뭐든 확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그러니까 그게 참 참 수수께끼 같아요. 네. 그러나 세 번째 파트가 이해가 가는 게 네. 사실 화장품이 시장에 전면에 나섰던 계기는 중국 시장이었고요. 그냥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이 아니라 그냥 중국 화장품 기업 사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중국 화장품 기업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예. 그래서 21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뭐였지? 뭐 최근에 뭘 보다 맥라이언이 예전에 우리나라 광고에 나왔던 게 기억에 나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브래드 피트가 우리나라 화장품 광고에 등장했었었고 아 그래요. 제시카 알바도 그리고 뭐 킴 베이싱어 뭐 이런 분들이 진짜? 예, 우리나라 화장품 그 광고에 등장해서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 그래서 화장품 시장의 이제 발전 초기에는 뭐 따라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통한 마케팅이 흔히 나타났었고 실제로 우리나라 뭐 대장금 통해서 인기 많았던 이영애 씨나 뭐 송혜교 씨나 이런 식으로 중국에 광고를 했었던 게 이제 과거 초반의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그래서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2012년도에 뭐 강남 스타일 그리고 2013년도에 별에서 온 그대 정말 난리였었고 마침 또 그때 중국의 해외여행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가까운 나라부터 보통 해외여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깝고 또 따라하고 싶은 그런 스타들이 있는 우리나라로 많이 입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연간으로 입국자 수가 중국 사람들 280만 명 정도였는데 이제 2014년도에는 600만 명으로 증가했고요. 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부진했는데 어쨌든 급증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맞아, 추억의 종목인 산성LNS 네. 와 이거 진짜 난리였었는데 요즘 아직 있다 이게. 아직 있고 무슨 확률분모처럼 이렇게 솟아 있는데 야. 네, 이랬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아모레퍼시픽 면세 매출액도 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에어쿠션 같은 그런 히트 제품도 있었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 정말 화장품에 히읗자만 붙어도 주가가 날아갔고 그때는 사실 그랬죠. 중국이 화장품이 품질이 도저히 못 따라온다. 예. 지금은 많이 쫓아온 거예요.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진짜 뭐에 원료를 만들어준다. 그래도 막 주가 날아가고 막 이랬었던 시기였고 그리고 이건 화장품은 반도체처럼 막 그런 테크니컬한 게 아니라 이건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못 따라온다라고 다들 봤었죠. 근데 사드하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좀 시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제가 2016년도에 중국에 출장 갔을 때 화장품 박람회에서 제가 받아온 그 화장품 리플렛인데요. 이때만 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한글을 넣으면 팔리는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한글을 억지로 씌워. 억지로 막 그 번역기 돌린 거죠. 그래서 이 제품 이 브랜드 이름이 수여한이었거든요. 맞아 수려한. 수여한 그랬어요. 맞아 그때 갔던 기억난다. 어린아이 연구원 거기 화장품 박람회. 네. 그랬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프로야 화장품 광고인데 한국말은 뭐 당연히 한 개도 없고 프로야가 옛날에 광고 모델이 송중기 씨였었어요. 진짜? 네. 프로야는 엄청나 했었는데 이제.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중국 배우 딱 전면에 세우고 한국말 하나도 없고 이 친구가 95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뭐 당당하게 레벨업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알령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공식적으로 해제가 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우측이 다 똑같이 일부러 해놨는데 한국 브랜드 점유율은 좀 빠지거나 약간 그대로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중국 브랜드들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쯔란탕처럼 조금 올드한 브랜드는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점유율로 봤을 때에는 중국 브랜드들이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지금 그런 나노뷰티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어서 여기도 스킨케어 기능성이 대세인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45C고 1A인데 중국의 이제 유행어 중에 하나예요. 아침에는 커피 마시고 저녁에는 알코올 마셔서 정신을 차린다. 그런 약간 Z세대들의 그런 유행어 같은 이게 거. 뭐 되게 썰렁. 약간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알잘 딱가생 같은 거죠. 알잘딱깔세 그거 뭐지? 네. 알아서 잘 아 맞죠 그거. 깔끔하고 센스 있게. 거기서 봤다. 그 나영석 PD가 하는 그 지구 오락실. 아, 네, 그런 거죠. 어, 알잘딱깔센. 그런 것 같이 이제 아침에는 C, 저녁에는 A 이런 식으로 유행어가 있었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기능성 화장품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가 또 프로야입니다. 기능성 제품은 기본적으로 좀 기술이 좋아야지 기능이 있는 거니까 진입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이런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한번 화장품을 쓰면은 트러블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브랜드 이탈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요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야가 이 C, 저 A 아침에 C, 저녁 A 이거 통해서 마케팅을 한 게 아침에는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바르고 저녁에는 비타민 A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발라야 된다. 진짜 와 설렁하다. 하는데 근데 프로야가 이 2020년부터 이제 채널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 되는 것만 골라갖고 푸시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대형 단일 품목 전략, 대단품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지금 민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성공했던 방식이네요. 그죠? 네. 브랜드 갖고서 그냥 밀어붙인. 그죠. 밀어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림 38번에 보신 것처럼 2분기가 중국 봉쇄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다 마이너스. LG생건 아모레 둘 다 두 자릿수 마이너스였는데 프로야는 35% 매출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상한 거죠. 약간 중국 사람들이 그 자국 애국주의가 강한 거야?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많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야도 오프라인은 매출이 감소했는데
이제 온라인 쪽 성장률이 좋으면서 이제 많이 상세를 시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6페이지 그림 41번에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제가 그래도 뭐 프로야를 뭐 매년 한 번씩은 코멘트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계속 올라와서 야, 프로야는 온라인 비중이 진짜 이게 높네요. 88%예요. 야. 근데 뭐 이 회사가 온라인으로 처음 시작한 회사도 아니고 원래 매출 비중 9%밖에 안 됐는데 아예 작정하고 마케팅 인력을 뭐 몇백 명을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90년대생, 90년대 후반생 이런 이거는 사람들. 시사하는 점이 크네요. LG생번이나 아무래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온라인 비중 늘면서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객단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실적이 좋다 보니까 밸류션이 비싸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능성 스킨케어는 뭐 중국 내에 벤처 캐피탈도 투자하는 거 봐도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8월까지 한 65건 정도 스킨케어 관련 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23건 정도가 이제 그 기능성 쪽이었다. 그래서 핫한 카테고리고 요새 떠오르고 있는데 프로야 같은 업체들이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 브랜드들이 뭐 생겨나는 거는 과거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들끼리도 지금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게 다음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 1번에 보시면은 2019년도에 중국 브랜드 중에 잘한다고 여겨졌던 5등의 쯔란타, 이게 자연당. 찌란타가 뭐 찌란이 먹는 건데. 쯔란이 찌란 소스 저거. 자연. 그래? 네, 찌란이 자연이란 뜻이에요? 아, 예. 찌란 무쳐 먹잖아 원래. 아,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양꼬치한테. 그리고 10등에 뭐 이에즈, 8등에 칸스 이런 업체들이 중국 브랜드였는데 올해 618 보면은 다 없어졌어요. 얘들을 빠지고 6등에 프로야, 10등에 위노나 이런 업체들이 올라왔고 여기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뭐 바이첼링, 마리따자 진짜 마리따자는 저희가 뭐 2016년, 17년도에 출장 가면은 갑자기 너무 잘해가지고 막 클리오 좀 따라했다 막 이런 말 나왔던 브랜드인데 사라졌고 퍼펙트 다이어리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완메일 의지 여기도 지금 실적 완전 망가져서 매출도 40% 가까이 감소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주가도 공모가 10불이었는데 이게 20불 넘게 갔다가 지금은 1불까지 떨어졌습니다. 난 질문. 이 네. 표를 보니까 헷갈리는 게 네. 왜 시세이도나 SK2나 랑콤 이런 것들은 다 매출 순위가 들어가는데 네. 아모레나 이런 건 없어요? 마케팅 비용을 일단은 많이 쓰고 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얘들은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들은 잘 되나 보네. 그래도 얘도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이죠. 글로벌 브랜드잖아요. 우리도 아모레가 글로벌 브랜드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프랑스 그러니까 일본 것들도 그 만약에 전무님 만약 화장품을 선물 받으셨는데 이거 프랑스 가서 사왔다 이거랑 뭐 비하는 아니지만 이거 인도 화장품이다. 야, 아직도 그런 취급을 받나? 야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사실. 그래서 음식은 뭐 인도 음식 카레 먹고 뭐 하고 하지만 그런 거랑 뭐 같은 맥락이죠. 뭐 전혀 저는 뭐 인도에 대해서 악감정은 없고 그런 건 아님을 밝혀둡니다. 네. 그래서 하기는 이게 명품이라는 게 요즘 유럽 쪽 명품들이 엄청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 유로가 약하니까. 네. 달러도 강세고 하네요. 미국 난리인 사람들이 것 많이 같은데. 산다고. 네. 난 몰랐는데 우리 하면은 명품인데 이름도 까먹었네. 뭐 우리는 에르메스가 이런 거 좋은 건 줄 아는데 뭐더라? 뭐 되게 특이한 그게 있던데 지갑들 중에서도 내가 찾는 건데 어떤 뭐 이름을 못 찾겠다. 무늬 이렇게 프랑스 고야드? 모르겠어 기억 안 나는데 생각보다 더 희소화되는 걸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유럽 쪽은 요새 이런 명품이 잘 팔리더라고요. 네, 명품. 그러니까 브랜드들을 많이 찾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브랜드에 성공한 줄 알았는데 화장품들은 정말 아니네 아직도. 네, 약간은 애매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답이 안 보이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 카테고리가 떠오르고 있는 그 카테고리 내에서도 중국 브랜드들끼리 경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베이타인이라는 아까 여기 10등에 있었던 위노나라는 브랜드 운영하는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거 한 시총이 15조 정도 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중국 언론에 막 지지난주에 나와요. 막 시총 증발 무슨 일인가 막 이게 헤드라인으로 진짜? 나왔어요. 기사가. 근데
보면은 여기도 지금 다른 브랜드들이 공격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세계 최대 히알루론산 생산 회사가 있어요. 화씨바이오라고. 여기도 지금 화장품 만들어서 콰디라는 브랜드 만들었는데 여기는 또 매출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유노란은 뭐 20%대밖에 못 그쳤고 이런 식이고 상하이자와도 뭐 닥터위라고 브랜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푸시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중국 브랜드들끼리 경쟁을 한다. 아니요, 레드오션이네요. 이렇게까지 장난 아니죠. 치고받으면 뭐. 그래서 중국 화장품 전체 소매 판매액이 올해 상반기 때 이제 0.63% 감소했는데 근데 이제 주요 브랜드 업체들의 매출 성장률을 보면 훨씬 더 하회를 한 모습이고 그리고 갈수록 그 광고 비용 쓰고 뭐 이런 것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자국 브랜드들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중국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타게 해야 될지가 이제 브랜드 업체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장이 그럼 미국으로 가면 안 될까? 그 다 모든 거죠. 기업이 지금 요즘 뭐 IT고 뭐고 다 미국발 익스포저를 보겠다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좀 약간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 그래? 글이 56번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진한 파란색이 우리나라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각 국가별로 이제 수입을 한 금액을 갖다가 순위를 매긴 건데 우리나라가 조금씩 오르더니 작년 기준으로부터 해서 지금 3등.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엔터나 미디어 업체들이 네. 중국에서 하다가 중국이 막혔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미국 가서 막 토크쇼 같은 데도 막 나오거든. 그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해. 비비라는 친구도 막 토크쇼 나와서 하더라고. 근데 되게 아시아시한 친구예요. 근데 하여튼 그리고 블랙핑크도 내가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나오고 이것까지 얘기하면 욕 먹을 텐데 뭐 뉴진스? 그래서 막 그런 그룹들도 나오고. 하여튼 선진국향으로 뭔가 미디어가 치고 나가면 네. 이런 소위 화장품이나 이쪽도 선진국 쪽에서 약간 먹힐 수가 있죠. 그럴까 하는 생각도 네, 들었는데 이건 실상은 안 그런가? 되게 놀라운 수치인 게 일단 럭셔리의 본고장인 프랑스가 당연히 수입국 1등이고요. 미국한테. 그리고 근방 나라인 캐나다가 2등인데 이 변방의 극동아시아의 한국이 3등이라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높지 않은 것 그죠? 같아 기업들의. 그쵸. 그거죠. 그래서 시장은 일단 그런데 근데 이제 안에를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에 이제 그러면 미국 매출이 얼마냐. 아직 전사 기준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장은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나갔던 브랜드들이 있는데 최근에 M&A를 조금 했습니다. 투자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코스알엑스라는 브랜드 지분을 38.4% 인수를 했는데 이 브랜드가 의외로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이제 브랜드고요. 이런 여드름 패치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레포트 나오기 추석 전에 9월 1일 날 타타 하퍼라는 클린 뷰티 브랜드 지분을 또 인수를 했어요. 이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제 브랜드긴 한데 어쨌든 뭐 럭셔리 백화점에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브랜드력이 좀 있는 있는 이제 브랜드인 것 같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아시안 스킨케어의 강점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를 이제 현지의 익스포저가 크거나 아니면 현지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를 붙이면서 뭔가 조금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근데 아직까지 비중은 좀 작다. 그렇지만 시장을 봤을 때는 가능성은 좀 있다. 왜냐하면 수입국 3등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 첫 번째고 그다음에 LG생건도 작아요. 그래서 원래 2018년도 미국 지역 매출액이 미국 법인 봤을 때 350억 정도였는데 근데 여러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본이 방판 위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업체 미국은 방판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닌데 이거를 했죠. 그러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에 방판을 인수하지? 네, 그래서 야, 제가 여기 써 있지만 방판사원 통합 비중이 82%다 보니까 이 채널 시프트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보시는 대로 여기도 그림 57번 나와 있듯이 미국도 이커머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전문점 세포라나 얼타 같은 그런 채널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게 향후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세이도하고 고세 과거에 M&A 했던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세이도가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도 미국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베어미네랄스라는 브랜드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비싸게 주고서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브랜드가 시세이도 미국 사업 실적을 다 까먹으면서 구조조정 계속하고 막 손상차손 떨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고전하다가 결국에는 지난해에 그냥 다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어미네랄스, 로라메르시의 벅섬이라는 브랜드 다 합쳐서 인수했을 때 21억 불 주고 샀는데 이번에 매각할 때는 7억 불에 그냥 헐값에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대신에 이번에 이제 인수했던 드렁크 엘리펀트 같은 클린 뷰티 쪽으로 좀 선회를 했고요. 근데 반면에 고세도 이제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다가 인수했던 게 타르트라는 브랜드를 인수했는데 여기는 되게 좋았거든요. 색조, 밀레니얼, 이커머스 그리고 세포라 같은 그런 거에 딱 부합하는 브랜드였었고 이 팔레트가 되게 유명해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모르죠. 네, 이거 유명하거든요. 근데 백인들은 확실히 색조 화장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죠. 일단 머리 색깔도 다 다양하고 눈 색깔도 그러니까 다 내가 이렇게 다양하고 보면 아시아계가 그 화장하면 되게 미국에서 진해 보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보다 바를 화장품을 수-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그죠. 네, 저희는 바를 수 있는 색깔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구나. 네, 눈 색깔도 다 똑같고 머리 색깔 다 똑같잖아요. 다 까맣고. 네. 그렇다 보니까 하여간 고세는 이 브랜드 인수하면서 매출 비중도 해외 쪽에서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 브랜드 자체가 워낙에 잘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무거나 지금 붙인다고 능사는 아니고 이 채널도 그렇고 포지셔닝도 그렇고 이런 것들 잘 보고서 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그 주식 관점에서도 이제 기준 잡으실 때 이 투자가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 예. 모래알 같은 나노 소비 파편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되돌릴 수 없고 비단 화장품뿐만 아니라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화장품 시장은 이제 H&B 스토어랑 온라인 쪽이 특히나 지금 화랑을 맞이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그리고 중국 화장품 시장도 과거처럼 K뷰티 붙였다고 프리미엄 받는 시장은 아니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 시장이지만 일단 투자 기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이 올라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라서 업종은 저희가 뉴트럴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타픽은 콜마인데 콜마부터 46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국내 법인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됐었고 이 트렌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부자재 가격이 올랐다 보니까 지금 메인 고객사들 위주로 해서 단가에 대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하반기에도 2분기에 이어서 영업이익률 국내 법인 봤을 때는 11% 가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국 사업은 뭐 다 똑같이 지금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7월은 4월 대비해서는 거의 뭐 90%까지는 올라온 상황이고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3분기는 또 특히나 11월 달 광군제를 앞둔 시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 회복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그러니까 연우를 가져갔죠. 연우가 이제 올라왔는데 연우가 3분기부터 붙을 거고요, 연결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분기 실적 저희가 영업이익 265억 원 예상하는데 YY로 108%가량 증가한 수치이고요. 기존 대비 조금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연우 붙으면서 연우 화병 위로금이 좀 나갈 거라서 그런 일회성 비용에 대한 내용도 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연우의 임원분들은 다들 가셨나 아니면 많이들 지금 다 계시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아시는 분? 우리 그때 다 갔었잖아요. 그쵸. 예, 예. 그분들 다 계시나요? 근데 그분은 이직하셨고요. 한 분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도 어쨌든 지금 YOY 성장폭은 크게 나오고 호실적이다 이렇게 보시겠고 12개월 포워드 지금 현 주가는 12배 수준이라서 뭐 부담도 없다. 네. 잘 포트폴리오가 짜여진 것 같은데
이게 숫자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주가는 헤매더라고? 업종 자체가 그냥 음. 다들 뭐 중국에서 안 팔린다, 뭐 면세가 별로다 이런 센티에 좀 좌지우지 되는 게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가 더 싸긴 한데 코스맥스는 지금 국내 법인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가 인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쪽도 관군제 맞이하고 있는 거는 똑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또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해서 지금 포트폴리오 확대를 지속을 하고 있고, 근데 광저법인이 아까 보신 그 퍼펙트 다이얼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퍼펙트 다이얼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회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오하이오 법인 폐쇄하고 누월드 뉴저지로 통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상 비용이 조금 750만 달러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90억, 100억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구조조정 또 하면은 위로금 같은 것도 나가야 되고 하겠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은 조금 요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8배기는 한데 안에 가뜩이나 네, 브랜드들 업체들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콜마도 뭐 그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숫자가 안 나온 회사가 조금 더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베어링이 이건 지분 5% 이상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패밀리 SC인데요. 나 사실 이 기업을 처음 봐서 네. 시총이 엄청 조그만 회사인 줄 아니, 알았던데 그렇지도 않더라고. 거의 1,000억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화장품이 한 지금 다 빠져가지고 지금 뭐 코스맥스가 한 7,000억 되나? 6,000억, 7,000억? 코스맥스 얼마죠? 네, 이제 7,000억이죠.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시총 규모가. 근데 하여튼 좀 얘기 중에 잘 모르는 회사에서 아이패밀리 SC. 아미. 네, 아이패밀리. 이 회사는 이제 그 웨딩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그래요? 회사인데요. 근데 지금 매출 비중은 화장품이 거의 95%이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표 브랜드는 로맨이라는 브랜드인데 올리브영 가시면 보실 수가 한 있어요. 번도 본 적 없는데. 올리브영 안 가신 거 아니에요? 올리브영도 내가 안경 닦기 사러 살 때. 안경 닦기. 야, 근데 로맨 가서 봐야겠다 오늘 가서.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브랜드의 해외 매출 비중이 60%라는 게 그러니까 가장 내가 이거 자료 보고서 특이사항. 찾는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런 기업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네네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해외 매출 비중 제일 높은 국가가 중국인데 여기는 일본이 그러니까. 높아요. 근데 일본이 과거만 해도 진짜 아시아 시장에서 색조가 제일 먼저 발달했고 굉장히 예전에 일본 여성분들 되게 세련됐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화장 제일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제 그런 나라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게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다 총판 계약으로 매출 일으키다 보니까 마진은 그냥 총판한테 넘기는 거라서 되게 편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그래서 매출도 22%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거의 3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조금 주가가 좋다가 약간 지지부진했던 게 일본 쪽 매출액이 YOY로 좀 플랫 정도여서 약간 그게 좀 아쉬웠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엔저 때문에 총판이 약간은 재고를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서 발주가 일시적으로 좀 슬로우했던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 기업 개요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뭐 해외 수출 비중 높고, 그리고 채널별로 봤을 때 H&B하고 면세점 쪽이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표 제품으로는 립 틴트 있고, 포인트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조 강국인 일본에서 먼저 반응이 와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제 뭐 히트 제품 이런 것들 발표하는 그런 뷰티 정보 앱이 있는데 거기서 1등한 제품이 로맨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KU가 굉장히 빨리 그리고 자주 나와요. 연간으로 한 70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뭐 일주일에 한 1.3개 정도씩 새 제품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비율이 여기 막대 그래프 나와 있는데 80에서 100%다 보니까 그런 게 실제로 먹히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마케팅을 잘하는 게 이런 Z세대들한테 바이럴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껴줘요. 그러니까 사은품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콜라보가 나왔다라면 뭐 이런 파우치부터 해서 뭐 거울 같은 거 이런 게 또 소장 욕구가 또 있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같은 상품이지만 뭐 갖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자극해가지고 빨리 바뀌는 트렌드에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이 좀 어려웠었던 게 오히려 근데 탈중국 상황에서는 지금이 나은 거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회사가 2020년도에 이 한국문화재단하고 같이 해서 한복 에디션을 발매를 했어요. 화장품인데 막 한복의 색감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막 갑자기 중국이 김치도 중국 거고 한복도 중국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복으로 하니까 이제 안 산다가 돼가지고 그런 내용과 이제 봉쇄랑 맞물려가지고 중국 매출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도 연간 뭐 3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올해 영업이익은 연간으로 109억 원 수준은 가능하다 보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내년까지 해서 추정을 해보면은 올해 지금 12개월 포워드인데요. 잘못 나갔네요. 12개월 포워드로 9배 정도 지금 받고 있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성장도 좋은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부담은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화장품 있습니다. 성장이 좀 나오는 성장 좋고 중국 의존도 낮고 그다음에 SKU 자주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트렌드 적합한 그런 회사다 보니까 뭐 사실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올리브영 상장하면은 또 수혜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야 말씀드리면은 뭐 프로야 실적 워낙 좋고 그렇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으나 근데 주가가 지금 뭐 70배 이 정도거든요.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저희 업종 및 뭐 중국 화장품 시장 이해하기 위해서 종종 보실 필요는 있겠으나 주식 측면에서는 조금 비싸가지고 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화장품이 제일 좀 헷갈렸는데 오늘 생각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네. 제가 보니까 그 아까 처음에 그래서 탑픽으로 했던 종목이 그 저기 한국화만 한 이유를 알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좀 약간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한번 성장주를 좋아한다면 성장하는 기업 아이패밀리 SC도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명품 생각났어. 벨루티라고 누가 엄청 자랑을 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거든. 되게 내가 가죽이 좀 멋스러운 그런 거죠. 이거 자랑하길래 이거 뭔데 나 모르는데 그랬더니 대화로 촌스럽다고 하길래. 근데 굉장히 요즘은 그런 것들도 섬세하게들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고감도. 알겠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요새 하루하루가 힘드네. 시장도 그렇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